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꼬슴도치입니다. 이번에 다룰 공략 영상은요, 바로 스트롱 케이브의 준비 단계를 다루는 영상이고요. 일단은요, 스트롱 케이브는요, 안에 있는 몬스터들이 그 스웸프 케이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합니다. 스웸프 케이브와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몬스터들의 레벨이 현재 여러분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모드의 한계 레벨을 초과해서 나오는 건 당연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몬스터들이 상당히 강력하고 공격력이 세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넉백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 힘든 몬스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마인드 와이프 토닉이라고 해서 인그램과 스탯을 초기화하는 그 아이템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스탯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마인드 와이프 토닉을 만들었고요. 이 마인드 와이프 토닉 음식 요리 같은 거 재료는요, 다 구글에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를 일단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마인드 와이프 토닉을 이렇게 먹어주시면 스탯이 전부 초기화되고 인그램도 다 초기화가 됩니다. 그냥 다 0으로 돌아가요, 제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인그램과 스탯을 다 다시 찍어 주셔야 되고요. 자, 일단은 스탯 같은 경우는 HP 스템이나 이동속도, 근접 공격력, 무게를 다 일단 처음에 두 스탯씩 찍어줍니다. 이 스탯이요, 여러분들이 찍는 거 말고도 그 외에도 레벨업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그냥 따다닥 이건 이만큼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분산해서 찍어 주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근접 공격력을 300을 먼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찍어가면서 최종 스탯을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태미나나 HP 같은 경우는요, 처음 두 스탯만 딱 찍어주시면은요, 원하는 어느 정도 괜찮은 스탯이 나와요. 스태미나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스태미나를 좀 더 투자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이동 속도 같은 경우는요, 150 전후가 가장 무난하고요. 무게 같은 경우는요, 250이 가장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근데 본인이 난 조금 더 파밍할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고 좀 더 손을 빠르게 움직이면 될 것 같고, 나는 던전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겠다, 또 그리고 PVP에서 상대 테임들을 잡는데 우위를 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근접 공격력에 전부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HP와 스태미나 같은 경우는요, 처음 두 스탯만 찍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추천드리고, 그리고 무게도 최종 스탯은 200 전후로 추천드리고, 이동 속도도 150 전후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스탯은 근접 공격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스탯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정답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는 추천드리기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찍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스트롱 케이브에 들어갈 때 필요한 아이템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마취학과 그리고 빨간 베리를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물 넣어 주시면요, 메디칼 브루인가? 이름이 메디칼 브루였나? 뭐 아무튼 물약이 나옵니다. 요게 나와요. 이 물약을 마시게 되면 이제 조금씩 체력이 오르는데, 이 아이템을 조금 만들어서 챙겨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0개 정도, 10개 전후로 챙겨가는데, 조금 나는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20개 정도 챙겨가셔도 됩니다. 본인 이제 마음껏 챙겨가시면 되고요. 그건 이제 본인 그 역량에 따라서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템을 만들고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앤드류 스튜입니다. 앤드류 스튜. 이 앤드류 스튜의 역할이 뭐냐면, 일단 공격력을 올려줘요. 공격력이 1.35배였나? 뭐 어느 정도 올려주고, 그리고 물약처럼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해서 HP를 채워줍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그 던전을 돌 때 앤드류스티를 섭취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그게 발동돼 있는 시간 동안은 아무리 맞아도 피가 안 다실 거예요. 근데 그게 피가 안 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히 여러분들 방어구는 그 스트롱 옛날에 스카이로드에서 얻었던 그 좋은 철제 세트를 당연히 입고 가야 되고, 무기도 그 좋은 스웸프 케이브에서 나왔던 고급 칼이나 아니면 그 용암 던전에서 나왔던 고급 창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세트템을 착용하시고 던전을 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좋은 템을 입고 가서 맞으면 피가 별로 안 다는데, 거기다 플러스 엔드루스틱까지 합쳐지면 피가 그냥 거의 안 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안 달아요. 그래서 물약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지만, 정말 이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몇 개를 들고 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엔드루스틱의 재료도 마찬가지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요, 아크 요리, 이렇게 아크 음식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재료를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앤드류 스튜 말고도 이제 스트롱 케이브에서 이제 들고 가야 될 음식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롱 케이브를 가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경험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거기서 나오는 컴파운드 보호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 아이템들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뭐 렉스 안장이랑 그다음에 뭐 저기 누구야 그 커다란 애, 그제 기가노토 안장 그 블루프린트를 얻을 수 있고 설계도를 얻을 수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그 샷건, 좋은 샷건인데 그 친구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샷건 그 설계도 나올 수 있고 완제템으로 나올 수 있고, 따발총도 AR도 완제템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설계도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스쿠버 다이버 옷이랑 아니면 고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다 필요 없고요. 이 던전에서 얻어야 될 제일 중요한 아이템은 컴파운드 모브밖에 없어요, 사실. 그 아티팩트 트리뷰팅을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컴파운드 보호, 높은 등급의 컴파운드 보호를 얻기 위해서 쟁에서 쓰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가는 트리뷰팅을 위한 목적이 있고, 대다수는 경험치를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트리뷰팅에 나오는 그 경험치 보상은 장난 아니게 높은 수준이고요. 그땐 당연히 경험치 6배를 들고 가서 받아내야겠죠. 근데 그 말고도 이제 사냥을 해서도 경험치를 얻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80 몇 레벨이 되면요, 던전 다 그 보상 받아도 이제 80 몇 레벨 뭐 아니면 9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 그 90에서 97을 찍어야 캐찰 플랫폼 안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기서 엠버로 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캐찰 플랫폼 안장을 만들려면요, 반드시 97레벨을 찍어야 되는 거고, 자, 그 97레벨을 찍기 위해서 이제 RPG 노가다를 해야 돼요. 저 안에서 던전에서 사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사냥을 애들이 잡고, 그때 이제 필요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혜의 수프인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당연히 이제 구글에 나와 있지만, 이제 대충 보시면요, 저 안에 제일 중요한 재료가 뭐냐면 코뿔소의 뿔이에요. 이 코뿔소의 뿔은 코뿔소 잡아도 나오긴 하지만 그 드랍률이 정말 저조해요. 그래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우리 프리기프트 있죠, 저 우측 상단에. 저거에서 어쩌다가 이제 5개씩 나오고, 이제 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잘 쟁여 두셨다가 이 지혜 스튜를 만드는 데 재료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흑진즈 같은 경우는요, 그냥 저것도 이제 프리기프트에서 많이 주는데, 이 약품을 만드는데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재료 조달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튜가 이제 역할이 뭐냐면, 경험치를 일정 시간 동안 조금 증가를 시켜주는데요. 다른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엠버로 사는 세배 경험치나 선조의 지식 등등과 같이 시너지를 또 발휘합니다, 얘가. 그렇기 때문에 그 선조의 지식과 여러 가지 경험치를 다 합쳐지고 저것까지 먹어주시고 안에 들어가서 사냥을 하시면 그 사냥 효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 제가 던전에서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일단 여러분들의 스탯, 이 근접 공격력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접 공격력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350% 정도가 나와줘야 이 던전을 이제 수월하게 클리어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400 정도가 나와주면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근접 공격력 400이 넘지 않는 캐릭터는 사실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싸우는데 질 이유가 없어요. 일단 근접 공격력이 낮은 캐릭터는 절대로 PVP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접 공격력 자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공을 한 350, 일단 350 정도만 나오면 이제 이 던전을 한번 트라이 해보셔도 되는데, 방어구를 그러면은 조금 한 3세트 정도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높은 등급의 스카이로드에서 나왔던 높은 등급의 방어구를 착용해 주시고 가셔야 되고, 일단은 저는 2세트 정도 들고 갑니다. 안전하게. 근데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3세트, 4세트를 가져가셔도 돼요. 이거는 과장이 아닙니다. 본인의 컨트롤이 그만큼 미숙하다면 4세트를 가져가도 그게 4개가 다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 역량에 맞춰서 들고 가주시면 되고요. 무기도 이제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좋은 칼 아니면 좋은 창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샷건은 지금 나온 샷건은요, 저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는 던전에서 트리뷰팅 보상으로 받은 고등급 샷건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들고 가실 필요 없고요. 처음 도실 때는 우리 더블 배럴 있죠, 용암동굴에서 나왔던 그 더블 배럴, 거기서 높은 등급 샷건이 나올 텐데 그 높은 등급 더블 배럴을 들고 가시면 되고요. 이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요, 낮은 등급을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스나이퍼로 애들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을 이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늑대, 예티, 그 다음에 이제 박쥐가 나오는데, 그 세 애들을 이제 따로 분산시켜 잡기 위해서 이제 가져가는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제가 던전 돌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정도 준비 상태를 가지고 이제 스트롱 케이블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요, 금방 올릴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또 몇 주 있다 올리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네, 금방 올릴 건데 그 던전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